아줌마, 이제 그만 나오세요. 60 넘어서 설거지나 하고. 솔직히 보기 안 좋잖아요. 식당 주방에서 차가운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물기 묻은 고무장갑을 낀 채 설거지를 하던 저는 그날 가장 모욕적인 순간을 겪었죠. 하지만 누구도 몰랐습니다. 곧 이 식당 전체가, 아니 건물 전체가 발칵 뒤집힐 거라는 사실을. 이야기 시작 전 구독 눌러주시고 따봉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오늘 하루 행운이 따라붙듯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재미있었다면 댓글에 숫자 1, 아쉽다면 0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반응이 다음 영상을 만드는데 큰 참고가 됩니다. 새벽 5시 30분 알람이 울렸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 거울을 보니 주름진 얼굴이 보였어요. 62세, 이 나이면 푹 쉬어야 할 나이라고 사람들은 말하지만 저는 달랐습니다. 욕실에서 세수를 하며 찬물이 손등에 닿자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옷장을 열고 20년은 된 낡은 작업복을 꺼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입던 옷이었죠. 오늘도 버텨야지. 거실로 나오니 대학교 3학년인 딸 지은이가 방문을 열고 나왔어요. 엄마 또 그 옷 입어요? 딸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응, 일하는데 이게 편해서. 창피해요. 친구들한테 엄마가 뭐 하시는지 말도 못하겠어요. 가슴이 철렁했지만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어요. 조금만 더 참자. 지은이가 이해할 날이 올 거야. 아침 차려놨으니까 먹고 가. 엄마는 먼저 갈게. 현관문을 나서며 뒤돌아봤더니 딸은 휴대폰만 보고 있었습니다. 한숨이 절로 나왔어요. 버스를 2번 갈아타고 40분을 가니 익숙한 건물이 나타났습니다. 3층짜리 작은 건물이었지만 제게는 특별한 곳이었어요. 미양 칼국수라는 간판이 보였습니다. 1층 식당이었죠. 후문으로 돌아가 주방으로 들어가니 먼저 온 주방 보조 김순희 씨가 저를 반겼어요. 한 이모 오늘도 일찍 왔네요. 응, 오늘 손님 많을 것 같아서. 김순희 씨는 저보다 3살 어린 59세였지만 저를 한 이모라고 불렀습니다. 제 이름이 한명자라고 알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건 거짓이었어요. 제 본명은 김명자, 그리고 이 건물의 주인이었습니다. 10년 전 남편과 함께 큰 빚을 내서 이 건물을 샀어요. 처음 7년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고 쉬는 날도 없었어요. 하지만 남편과 함께라면 뭐든 할 수 있었죠. 그렇게 7년 만에 드디어 대출을 다 갚았어요. 건물이 완전히 우리 것이 되었습니다. 행복했어요.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3년 전 남편이 쓰러졌어요. 뇌졸중이었습니다. 부인, 남편분이 많이 위험합니다. 의사의 말에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한 달을 병원에서 지내다가 결국 남편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혼자가 되었어요. 건물 임대료로 생활은 할 수 있었지만 딸의 대학 등록금과 생활비를 생각하면 빠듯했습니다. 그래서 1층 식당에서 일을 시작한 거예요. 하지만 제 정체를 숨겼습니다. 이름도 한명자로 바꿨어요. 왜 그랬냐고요? 딸에게 가르쳐 주고 싶었어요. 일하는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한 이모 멍하니 서 있지 말고 설거지 좀 해요. 식당 사장 이미선 씨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들렸습니다. 네, 사장님. 고무장갑을 끼고 설거지를 시작했어요.
찬물에 손이 시렸지만 참았습니다. 이미선 사장은 45살로 이 식당을 7년째 운영하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괜찮은 사람이었는데 장사가 잘 되기 시작하면서 달라졌습니다. 한 이모 그렇게 느리면 어떡해요? 손님들 기다리는데. 죄송합니다. 정말이지. 내가 왜 이런 소리를 들어야 하나. 속으로는 화가 났지만 얼굴에는 내색하지 않았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손님들이 몰려왔습니다. 설거지할 그릇이 산더미처럼 쌓였어요. 야, 저 아줌마 진짜 느려. 20대 아르바이트생 혜진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지만 제 귀에 다 들렸습니다. 나이 들면 다 저래. 손이 느려지니까. 다른 직원의 말에 가슴이 아팠어요. 참자. 조금만 더 참자. 오후 2시 점심 장사가 끝나고 주방을 정리하고 있는데 이미선 사장이 들어왔습니다. 한 이모 오늘 설거지 좀 많이 깨졌던데요. 죄송합니다. 제가 조심할게요. 에휴, 나이 드니까 손도 떨리고 그러시죠. 이해는 하는데 그래도 좀. 말은 이해한다고 하지만 얼굴에는 불만이 가득했어요. 저녁 6시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딸은 컴퓨터 앞에 앉아 뭔가를 보고 있었어요. 지은아, 저녁 먹었어? 네, 엄마. 근데 오늘 친구가 물어봤어요. 뭘? 엄마가 뭐 하시냐고. 저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부끄러워요. 친구 엄마들은 다 멋진 직업이 있는데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어요. 엄마는 피곤하니까 먼저 잘게. 방으로 들어가 침대에 누웠습니다. 온몸이 쑤셨어요. 내가 뭘 위해 이렇게 사는 거지?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제게는 계획이 있었으니까요. 곧 모든 게 밝혀질 것입니다. 그때까지 조금만 더 참으면 돼요. 한 달이 흘렀습니다. 그날은 월급날이었어요. 일을 마치고 휴대폰으로 통장을 확인했더니 190만 원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10만 원이 모자라네. 지난달 이미선 사장이 말했던 게 생각났어요. 다음 달부터 월급을 10만 원 깎을게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10만 원이 큰 돈은 아니지만 함부로 깎는다는 게 기분이 나빴어요. 한 이모 월급 확인했어요. 김순희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응, 확인했어. 속상하시겠어요. 저도 언제 깎일지 몰라서 불안해요. 괜찮아. 일이라도 있는 게 어디야. 그렇게 위로했지만 속으로는 서러웠습니다. 내가 건물주인데 왜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지? 하지만 참았어요. 아직은 때가 아니었으니까요. 오후 3시 새로운 아르바이트생이 들어왔습니다. 22살 대학생 혜진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밝은 목소리에 주방 분위기가 환해졌어요. 혜진 씨, 한 이모한테 설거지 배우세요. 이미선 사장의 말에 저는 혜진에게 다가갔습니다. 혜진아, 설거지는 이렇게 하는 거야. 네, 알겠습니다. 처음에는 잘 따라왔어요. 착한 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자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한 이모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요즘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 그래. 고마워. 이모는 옛날 방식으로 하시니까 느린 거예요. 순간 기분이 묘했습니다. 이 아이가 저를 가르치려고 하네. 하지만 참았어요. 어린 친구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저녁 이미선 사장이 직원들을 모았어요. 여러분,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모두가 긴장한 표정으로 사장을 바라봤습니다. 다음 주부터 메뉴를 바꿀 거예요. 프리미엄 칼국수로요.
프리미엄이요? 네, 가격도 올리고 재료도 좋은 걸로 쓸 거예요. 그래야 손님이 늘어요. 그럴싸한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이미선 사장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한 이모 같은 분이 주방에 있으면 손님들이 고급스럽지 않다고 느낄 수 있어요.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주방 안쪽에만 계셔주세요. 손님들 눈에 안 띄게. 다른 직원들이 어색한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거울을 봤습니다. 주름진 얼굴, 거친 손, 낡은 옷차림. 내가 정말 그렇게 보기 싫은가?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어요. 다음 날부터 저는 주방 구석에서 일했습니다. 손님들이 볼 수 없는 곳이었어요. 한 이모 거기 답답하지 않아요? 김순희 씨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아. 여기가 더 조용해서 좋아. 거짓말이었어요. 답답했고 서러웠습니다. 프리미엄 칼국수가 시작된 지 일주일이 지났어요. 하지만 손님은 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줄었어요. 이상하네요. 분명 잘 될 줄 알았는데. 이미선 사장이 답답해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날 점심시간 단골 손님 한 분이 오셨어요. 사장님, 여기 맛이 예전 같지 않네요. 네. 재료는 더 좋은 걸 쓰는데요. 음식은 재료만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담겨야죠. 손님은 반도 먹지 않고 나가셨습니다. 저는 주방 구석에서 그 모습을 봤어요. 그것 봐라. 사람 마음이 중요한 건데. 2주가 더 지났습니다. 매출은 계속 떨어졌고 식당 분위기는 점점 어두워졌어요. 이러다 망하는 거 아니야? 혜진이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쉿, 사장님 들으면 어떡해. 직원들은 불안해했고 서로 눈치를 보기 시작했어요. 그날 오후 이미선 사장이 저를 불렀습니다. 한 이모 잠깐 얘기 좀 해요. 네, 사장님. 사무실로 들어가니 사장의 표정이 심각했어요. 앉으세요. 서 있어도 괜찮습니다. 아니요, 앉으세요.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이미선 사장이 한숨을 쉬며 말을 꺼냈어요. 한 이모 정말 미안한데요. 가게 사정이 너무 안 좋아요. 솔직히 말하면 적자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인력을 줄여야 할 것 같아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한 이모가 나가주시면 안 될까요? 드디어 나왔네요. 해고 통보였습니다. 제가 뭔가 잘못한 게 있나요? 아니요, 잘못은 없어요. 그냥 나이가 있으시니까. 나이가 문제인가요? 60 넘어서 설거지하는 거 솔직히 보기 안 좋잖아요. 순간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보기 안 좋다고? 그리고 솔직히 일도 느리시고 젊은 친구들이 훨씬 빨라요. 사장님, 제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니요, 이미 결정했어요. 이번 달까지만 나오세요. 이미선 사장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퇴직금은 법대로 드릴게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사무실을 나와 주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김순희 씨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모 무슨 일 있어요? 아니야, 괜찮아. 하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날 저녁 일을 마치고 버스를 탔어요. 창밖을 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나는 뭘 잘못한 거지? 열심히 일했어요. 최선을 다했어요. 그런데 왜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나요? 집에 도착해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엄마, 왜 이렇게 늦어요?
딸이 불만스럽게 물었어요. 미안해. 또 힘들다고 하실 거예요? 맨날 그러시네. 딸의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지은아, 엄마가 오늘. 됐어요. 알아서 먹을게요. 딸은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혼자 남은 거실에서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내가 뭘 위해 이렇게 사는 거지? 모든 게 무의미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아직 보여줄 게 남아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과거를 떠올렸어요. 1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남편 동수와 저는 작은 식당을 운영했어요. 벌이는 넉넉하지 않았지만 행복했습니다. 여보, 우리 건물 하나 사자. 남편이 어느 날 말했어요. 건물이요? 우리가 무슨 돈으로? 대출 받으면 돼. 지금 이 건물 괜찮은 것 같아. 남편이 가리킨 건물이 바로 지금 이 건물이었어요. 하지만 빚을 너무 많이 지는 거 아닌가요? 할 수 있어. 우리 힘을 합치면. 그렇게 우리는 2억 원의 빚을 지고 건물을 샀습니다. 처음 7년은 정말 힘들었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 밤 11시에 잠들었습니다. 쉬는 날도 없었어요. 하지만 남편과 함께라면 뭐든 할 수 있었습니다. 여보, 고마워. 당신이 있어서. 무슨 소리예요? 우리 함께 하는 거잖아요. 7년 만에 드디어 대출을 다 갚았어요. 여보, 우리 해냈어. 그래, 이제 편하게 살 수 있겠네.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하지만 그 행복은 3년 전에 끝났습니다. 남편이 갑자기 쓰러졌어요. 여보, 여보. 119를 불렀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부인, 뇌졸중입니다. 많이 위험합니다. 병원에서 한 달을 지냈어요. 매일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엄마 울지 마세요. 당시 고등학교 3학년이던 딸이 저를 안아줬어요. 미안해. 엄마가 약해서. 엄마는 강해요. 엄마 없으면 저는 어떡해요? 딸의 말에 정신을 차렸습니다. 무너지면 안 돼. 지은이를 위해서라도. 그날부터 혼자 건물을 관리하기 시작했어요. 임대료로 생활은 할 수 있었지만 딸의 대학 등록금을 생각하면 빠듯했습니다. 엄마, 저는 대학 안 갈래요. 취직할게요. 안 돼. 넌 꼭 대학 가야 해. 하지만 걱정 마. 엄마가 어떻게든 할게. 그래서 시작한 게 1층 식당 일이었어요. 이미선 사장에게 일자리를 부탁했습니다. 일 경험이 있으세요? 네, 식당 일 오래 했어요. 그럼 시급은 최저 시급이고요. 괜찮죠? 네, 괜찮습니다. 하지만 제 정체를 숨겼어요. 이름도 한명자로 바꿨습니다. 왜 그랬냐고요? 딸에게 가르쳐 주고 싶었어요.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 일하는 사람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 엄마 왜 그런 일해요? 창피해요. 지은아, 일에는 귀천이 없어. 하지만 남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 중요한 건 내 마음이야. 딸은 이해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언젠가는 알게 될 거라 믿었습니다. 3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저는 많은 걸 배웠어요. 사람들이 일하는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 돈이 있으면 어떻게 변하는지, 이미선 사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도 언젠가는 배우겠지. 그리고 드디어 그 순간이 왔습니다. 해고 통보를 받은 다음 날 평소처럼 출근했습니다.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는데 이상했어요.
직원들이 저를 피하는 것 같았습니다. 한 이모 정말 나가시는 거예요? 김순희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응, 이번 달까지만. 아이고 섭섭하네요. 그동안 정말 고마웠어요. 나도 고마웠어. 점심시간이 되었지만 손님은 예전만 못했어요. 이상하다. 뭐가 문제일까? 이미선 사장이 불안해하며 계산대 앞을 서성거렸습니다. 그때 한 손님이 들어왔어요. 여기 단골이었는데 요즘 손님 줄었네요. 평일이라 그래요. 주문하시겠어요? 프리미엄 칼국수 주세요. 음식이 나가고 얼마 후 손님이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나갔습니다. 또 불만이시네. 이미선 사장의 얼굴이 어두워졌어요. 오후 3시 직원 회의가 열렸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할게요. 이번 달 적자가 심각해요. 이미선 사장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러다가는 가게를 닫아야 할 수도 있어요. 직원들이 놀라며 수군거렸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월급을 20% 줄이려고 해요. 네, 일시적이에요. 가게가 회복되면 올려드릴게요. 직원들은 불만스러웠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어요. 회의가 끝난 후 이미선 사장이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한 이모, 미안한데 퇴직금을 좀 나눠서 줘도 될까요? 네, 지금 당장 줄 여유가 없어요. 한 달에 50만 원씩 나눠서 주면 안 될까요? 순간 화가 치밀었습니다. 사장님, 그건 법으로 정해진 거잖아요. 알아요. 하지만 지금 상황이 안 됩니다. 제 단호한 목소리에 이미선 사장이 놀랐어요. 한 이모 그렇게 나오시면 곤란한데요. 법대로 해주세요. 그게 제 권리예요. 에휴, 이미선 사장은 짜증을 내며 나가버렸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생각했어요. 이제 때가 됐어. 내일 모든 것을 밝힐 작정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해 서류 가방을 꺼냈어요. 건물 등기부등본, 임대차 계약서, 그리고 여러 문서들. 드디어 진실을 말할 시간이야. 다음 날 아침 평소와 달리 정장을 꺼내 입었습니다. 3년 만에 입어보는 옷이었어요. 거울을 보니 낯선 제 모습이 보였습니다. 엄마 오늘 왜 그렇게 입어요? 딸이 놀라서 물었어요. 엄마 오늘 중요한 일이 있어. 너도 같이 갈래? 저요? 학교 가야 하는데. 하루쯤 괜찮아. 엄마가 선생님한테 연락할게. 딸은 어리둥절했지만 따라왔습니다. 오전 10시 식당에 도착했어요. 정장을 입고 나타난 제 모습에 직원들이 놀랐습니다. 한 이모 오늘 왜 그렇게 입으셨어요? 김순희 씨가 신기한 듯 물었어요. 오늘 중요한 일이 있어서 무슨 일인데요? 곧 알게 될 거야. 점심시간 직전 이미선 사장에게 말했습니다. 사장님, 오늘 잠깐 시간 좀 내주실 수 있나요? 왜요? 바쁜데.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요. 직원들도 다 모아주세요. 뭐 그렇게 중요한 얘기가. 제 퇴직금 건 때문이에요. 이미선 사장의 표정이 굳었어요. 그거 말했잖아요. 나눠서 준다고. 그래서 제안이 하나 있어요. 제안? 호기심이 생긴 건지 이미선 사장은 직원들을 불렀습니다. 모두가 모이자 저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사장님, 이거 아세요? 뭔데요? 이 건물 등기부등본이에요. 그게 왜요? 이 건물 주인이 누군지 아세요? 이미선 사장이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그야 당연히 김시성을 가진 건물주죠. 얼굴도 본 적 없지만 맞아요.
김씨 성을 가진 사람이에요. 저는 서류를 펼쳐 보였습니다. 소유자 김명자. 순간 분위기가 얼어붙었어요. 뭐라고요? 이미선 사장이 서류를 빼앗아 봤습니다. 이게 무슨, 제 본명이 김명자예요. 사장님, 저는 한명자가 아니라 김명자입니다. 그럼 이모가, 네, 저는 이 건물의 주인이에요. 폭탄 선언이었습니다. 직원들이 입을 벌린 채 저를 쳐다봤어요. 이미선 사장은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말도 안 돼. 그럼 왜 지금까지, 왜 설거지를 했냐고요? 배우고 싶었어요. 사람들이 일하는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 저는 차분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3년 동안 여기서 일하면서 많은 걸 봤어요. 사장님이 직원들을 대하는 태도, 저 같은 나이 든 사람을 무시하는 모습들, 저는, 월급을 함부로 깎고 퇴직금을 나눠주겠다고 하고 제가 손님들 눈에 띄면 안 된다고 했죠. 이미선 사장은 할 말을 잃었어요. 사장님, 제가 건물주인 거 아셨으면 그렇게 하셨을까요? 아니었겠죠. 아마 저한테 잘 보이려고 애썼을 거예요. 분위기가 무거워졌습니다. 그게 문제예요.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고 지위로 대우를 달리하는 것. 제 목소리가 떨렸지만 계속 말했어요. 일하는 사람은 존중받아야 해요. 나이가 많든 적든, 학력이 높든 낮든. 딸 지은이가 눈물을 글썽이며 저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사장님, 임대차 계약이 다음 달에 만료되는 거 아시죠? 이미선 사장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어요. 이미선 사장이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눈물까지 흘리는 모습을 보니 측은했어요. 일어나세요, 사장님. 어떻게 일어나요? 저는 정말 최악의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저는 의자를 가져와 앉았습니다. 사장님이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니에요. 그냥 모르셨던 거죠. 김순희 씨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사장님, 왜 이렇게까지 하신 거예요? 제 딸 때문이었어요. 저는 구석에 서 있는 지은이를 바라봤습니다. 지은이가 엄마 직업을 부끄러워했어요. 그래서 가르쳐 주고 싶었어요. 뭘요? 일에는 귀천이 없다는 것, 사람은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 딸이 고개를 숙이며 울기 시작했어요.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제가 엄마를 창피했어요. 딸이 제 품에 안겼어요. 괜찮아. 이제 알았잖아. 엄마가 왜 그렇게 사셨는지 이제 알았어요. 딸을 꼭 안아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미선 사장이 일어나 저에게 다가왔어요. 명자 씨, 정말 죄송해요. 괜찮아요. 아니에요. 괜찮지 않아요. 제가 너무 교만했어요. 알아요. 하지만 늦지 않았어요. 제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먼저 직원들한테 사과하세요. 그리고 제대로 대우해 주세요. 이미선 사장은 직원들을 돌아봤어요. 여러분 정말 미안해요. 제가 여러분을 함부로 대했어요. 사장님, 앞으로는 달라질게요. 약속해요. 김순희 씨가 이미선 사장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는 가족이잖아요. 다시 시작하면 돼요. 따뜻한 말에 분위기가 훈훈해졌어요. 혜진이도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명자 이모님, 저도 죄송해요. 이모님을 무시했어요. 괜찮아, 혜진아. 너는 어려서 그럴 수 있어. 아니에요.
잘못된 거예요. 모두가 서로를 안아주었습니다. 이미선 사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명자 씨, 계약 연장해 주실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정말요? 네. 하지만 앞으로는 직원들을 잘 대우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꼭 그렇게 할게요. 그날 우리는 모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날 이후로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이미선 사장은 정말로 변했어요. 직원들을 존중하고 잘 챙겨주었습니다. 오늘 수고했어요, 여러분. 내일은 조금 일찍 퇴근해도 돼요. 정말요? 감사합니다. 직원들의 얼굴에 웃음이 늘었어요. 매출도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신기해요. 메뉴는 그대로인데 손님이 늘어요. 혜진이가 신기해하며 말했어요. 마음이 달라지니까 음식 맛도 달라지는 거야. 저도 계속 이랬어요. 이번엔 당당하게. 명자 씨, 오늘은 제가 설거지 도와드릴게요. 이미선 사장이 직접 주방에 들어왔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할게요. 아니에요. 같이 해요. 함께 설거지를 하며 대화를 나눴어요. 명자 씨, 그동안 정말 감사했어요. 무엇이요? 저를 깨우쳐 주셔서요. 덕분에 제가 많이 변했어요. 사장님이 스스로 변한 거예요. 명자 씨가 없었으면 저는 계속 교만하게 살았을 거예요. 우리는 웃으며 설거지를 계속했습니다. 딸 지은이도 많이 변했어요. 엄마 오늘 학교에서 친구한테 말했어요. 뭐라고? 우리 엄마가 건물 주시면서도 식당에서 일하신다고. 친구가 뭐래? 대단하다고 했어요. 멋있다고. 딸이 자랑스러운 표정이었어요. 그리고 엄마, 저도 방학 때 여기서 일해봐도 돼요? 정말 네, 저도 배우고 싶어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좋아, 우리 지은이. 몇 주가 지난 어느 날 이미선 사장이 제안을 했어요. 명자 씨 동업하실래요? 네, 저 혼자 하는 것보다 명자 씨와 함께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생각해 볼 제안이었어요. 생각해 볼게요. 천천히 생각하세요. 그날 저녁 딸과 함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엄마, 정말 멋있어요. 뭐가? 엄마가 살아온 방식이요. 고마워, 지은아. 저도 엄마처럼 살고 싶어요. 넌 내 방식대로 살면 돼. 다만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만 잊지 마. 네, 엄마.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생각했어요. 힘든 시간이었지만 보람 있었습니다. 제가 배운 것, 딸이 배운 것,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배운 것. 사람은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 일하는 사람은 존중받아야 한다는 것. 그리고 진정한 성공은 돈이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에서 온다는 것. 이제는 정말 행복합니다. 건물주로서가 아니라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무엇보다 딸과 진심으로 통하는 엄마로서. 오늘도 저는 미양 칼국수 주방에 섭니다. 하지만 이제는 숨기지 않아요. 당당하게 자랑스럽게 고무장갑을 끼고 설거지를 하면서도 웃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일이 부끄러운 게 아니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그리고 제 딸도 주변 사람들도 그걸 이해했으니까요. 진정한 가치는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사느냐에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도 작은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